이번 시간에는 기업 단계별 투자자 탐색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기업 단계별 투자자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업 단계별 투자자 탐색 방법 요약이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 시간에 우리가 엔젤 투자자, 액셀러레이터, 벤처 캐피탈에 대한 이해를 가져봤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이해를 좀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너무 막막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조금 더 손에 잡힐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엔젤 투자, 이 부분은 사실은 너무나 혼재되어 있고 뭔가 이렇게 어떤 조직화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맨투맨으로 만나야 되는데 이런 분들을 사실은 만나는 것들이 뭔가 정리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부족하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다만 최근에는 이런 온라인 플랫폼들을 통해서 뭔가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머리 시간에는 제가 한번 쭉 말씀을 드리고 뒤에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는 형태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가장 큰 채널은 엔젤 투자 협회라는 것들을 통해서 엔젤 투자자를 만날 수 있고요. 엔젤 투자 마트, 엔젤 클럽,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뒤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셀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가해서 지금 350개 넘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액셀러레이터들이 개별 공고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런 팁스 운영하고 있는 이런 팁스 운영사들이 모여있는 팁스타운이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플라이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중소벤처기업부의 등록 현황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도 이제 이런 벤처 캐피탈들에 대한 특화 플랫폼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WVC라고 하는 플랫폼도 존재하고 그다음에 벤처 캐피탈 협회 또는 벤처 기업 협회 또는 공시 시스템들을 활용을 하고 가장 중요한 이런 포트폴리오 기업에 소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투자 유치 플랫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피치시라고 하는 사이트하고 넥스트 유니콘 이렇게 두 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피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사업을 피보팅해서 조금은 부티크 형태로 소개하는 형태로 좀 변경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진정한 플랫폼 형태로 진행되는 거는 넥스트 유니콘이라고 하는 이런 사이트들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담으로 저도 여기에 사실 전문 투자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도 VC 풀에도 등록이 되어 있고 엔젤 투자를 진행하는 리드 엔젤이라고 하는 풀에도 제가 등록이 되어 있어서 최근에도 딜 2개 정도로 제가 GP를 써서 올려서 지금 기금을 같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요 채널 말씀드렸던 것 중에 가장 큰 공식 채널은 엔젤 투자 협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엔젤 투자 협회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통해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숫자가 명확하게 좀 나와 있고요. 지금 이제 회원은 한 3만 명, 전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0명이 조금 안 되시고요. 클럽 같은 경우에는 300개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조합을 통해서 결성된 금액이 현재 조 단위가 넘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세청에서 이렇게 엔젤 투자하신 분들을 제가 아까 세제 혜택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세제 혜택 받는 게 연간 3천억에서 4천억을 초과한다고 하니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지만 굉장히 많은 돈들이 이렇게 엔젤 투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세액 공제를 받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엔젤 투자자들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보시는 바와 같이 엔젤 클럽이라는 형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엔젤 투자를 혼자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하면 혼자 활동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학교에서 일종의 뭐 동아리 같은 이게 뭐 어떤 법적인 형태가 있는 건 아니지만 335 뜻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 카테고리에 들어가셔서 클릭을 해보시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기업에 투자를 희망한다 이런 내용들이 적용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젤 투자 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식 채널인 거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이 사업 제안서를 IR 덱을 업로드 하시면 여기에서 이걸 엔젤 트랙으로 갈 건지 아니면 VC 트랙으로 갈 건지 여기에서 검토해서 내부로 해서 이제 어떤 행사 때 우리가 피칭 기회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어떤 공식 같은 경우에는 공식 행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엔젤 리더스 포럼이라고 하는 이런
내가 이제 어플라이 한 분들 대상으로 해서 IR을 엔젤 투자자들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렇게 서울에서 하는 엔젤 리더스 포럼 이외에도 지역별로 뭐 부산, 광주, 대전, 경남, 대구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지방에 계신 분들이 하더라도 홈페이지 통해서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임드가 있는 엑셀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플라이 받는데, 아직 네임드가 좀 부족한 곳들 같은 경우에는 온오프 믹스나 또는 이벤터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모임 플랫폼을 통해서 여기에서 공고를 올려서 사람들을 모객을 하고요. 최근에는 뭐 빅인메이트나 또는 이런 다양한 플랫폼들을 통해서 이런 기업들에게 홍보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임드가 있는 곳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에서 가장 네임드가 높은 곳은 이제 프라이머죠. 우리 카드 결제 해보면 이제 메일로 뭐 KG 이니시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피지사, 카드 결제를 도와주는 이런 피지사를 창업하셔서 엑시트하신 이제 권도균 대표님께서 국내에서 최초로 이런 엑셀러레이터 활동들을 왕성하게 해오셨고요. 그래서 지금 프라이머는 지금 뭐 200개 넘게 이런 엑셀러레이터 활동을 하고 있고,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알만한 이런 기업들이 여기에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경우에는 뭐 스타일쉐어의 윤재영 대표나 마이리얼트립의 이동건 대표, 또는 아이디어스, 김동환 대표, 호갱노노 이런 곳들이 우리가 이제 알만한 기업들인 거죠. 그래서 배치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배치를 통해서 어플라이 하면 일정 이상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주 산술적으로는 쉽게는 이제 배치 프로그램 돌리는 것들은 이제 기업 밸류를 뭐 10억으로 책정을 하고 우리가 5천만 원을 투자한다, 3천만 원을 투자한다, 7천만 원을 투자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사실 글로벌 진출을 조금 더 희망하는 곳들에게 최적화되어 있는 곳들은 이런 스파크랩, 그 다음에 사실은 조금 더 딥테크 기반으로 뭔가 기술을 창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블루포인트 파트너스가 사실 국내에서는 우선순위에 있는 엑셀러레이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블루포인트 파트너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투자 기업들 어떤 볼륨을 가지고 지금 이제 예비 상장 심사를 통과해서 상장을 준비하는 이런 엑셀러레이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세 번째 창업했을 때 시드 투자를 받았던, 그리고 제가 지금 투자 파트너, 어떤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 겸직을 하고 있는 CNT테크라는 곳도 작년에 뭐 100개 넘게 100억 이상을 투자하고 굉장히 빠르게 퀵하게 좀 투자를 해주는 걸로 유명한 이런 엑셀러레이터가 존재합니다. 그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업기획자, 엑셀러레이터가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되어 있는데요. 이 현황들을 확인하신 다음에 이 곳에 이렇게 공시를 통해서 연락처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락처를 베이스로 해서 이분들한테 이제 연락을 드려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이런 스타트업인데 당신과의 어떤 투자를 희망을 하기 때문에 미팅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어플라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톤 앤 매너에 대해서는 뒤에 시간에 추가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이 엑셀러레이터들이 전문 분야가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문 분야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일일이 찾기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웹 브라우저 상에서 이제 컨트롤 F 또는 이제 우리 문서에서도 컨트롤 F 많이 쓰시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찾기라는 기능이 활성화가 되는데, 여기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컨텐츠다 그러면 컨텐츠, 그 다음에 뭐 ICT 하면 ICT,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 바이오면 바이오, 추가로 이제 전 분야라고 써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내가 바이오인데도 ICT인데도 검색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주요 하는 키워드 플러스 전 분야라고 하는 키워드를 검색을 하셔서 어떤 엑셀러레이터가 나한테 적합한지 확인하시고 그들에게 어플라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이런 VC 투자 플랫폼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더VC 같은 경우도 대표님이 제가 알기로는 개발자 베이스인데 2년, 3년 넘게
이제 1인 기업으로 운영하시다가 투자 받으시면서 직원들을 넓혀 나가고 계시고요. 이렇게 어떤 시장의 문제를 그냥 한 발 한 발 열심히 이렇게 해오시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투자 생태계가 점점 활성화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펀드에 대한 생성되어 있는 것들 정보를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사실은 이런 내용들은 공시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벤처기업 협회라든지 또는 벤처캐피탈 협회에서 운영하는 어떤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VC를 이제 공식적으로 만날 수가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다양한 정보 지원 사업의 IR 데이들을 기본적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정부 지원 사업의 KPI 자체가 우리 보육한 선발한 기업들이 얼만큼 투자를 받았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가중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VC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페이지가 diva.kava.or.kr 그래서 벤처캐피탈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식 사이트입니다. 이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아까 WC와 같은 형태의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조합 현황. 근데 여기는 이제 VC에 대한 조합 현황만 나와 있는 거고 WC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형태의 개인 투자 조합이나 블라인드 펀드들도 확인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벤처캐피탈 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는 여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앞에 거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엑셀러레이터에서는 이런 블라인드 펀드를 운영한다. 우리는 이런 기업에 투자를 했다를 셀프로 입력을 해가지고 정보가 더 좀 풍부하게끔 되는 어떤 중간에 플랫폼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드릴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3번, 4번 창업하면서 제일 좀 목말랐던 것 또는 이렇게 강의에서 조금 마음에 와닿지 않았던 것들이 사실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투자를 받으려면 소개를 통해서 가라. 사실 제가 현업의 업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사실 정확하게 맞는 말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1년에 1000건이 넘는 기업들을 심사를 하고 실제로 300건 정도의 기업들을 면담을 하고 미팅을 진행을 하는데 누구 소개냐? 이것도 굉장히 사실 중요한 포인트이긴 해요. 근데 내가 사실은 스타트업 씬에 대한 어떤 인적 네트워크가 없고 뭐 학연 지연 뭐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소개를 받아서 가라? 난 소개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너무나 막연하고 되게 답답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최근에 이렇게 그런 요청을 주시는 기업 대표님들한테 현실 조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만의 어떤 솔루션을 좀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포트폴리오 기업의 소개입니다. 이 포트폴리오라는 단어가 좀 어색하실 수 있는데 포트폴리오는 뭐냐면요. 어떤 투자사가 있으면 그 투자사가 투자한 기업의 어떤 리스트를 포트폴리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뭐 디자인을 하거나 뭐 어떤 뭔가를 음악을 하시거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게 나의 작품 활동의 어떤 포트폴리오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비슷한 맥락으로 투자사가 우리가 투자했던 기업들의 어떤 리스트가 포트폴리오인데요. 대부분은 이제 홈페이지에 이제 공개되어 있고 섹터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 어떤 특정 분야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라고 했을 때 막상 투자자를 바로 연락해서 내가 만나기보다는 이 포트폴리오 기업 중에 우리하고 분야가 비슷하거나 우리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거나 내가 어떤 협업 제안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있다고 하면 이 기업을 통해서 투자사를 만나라고 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 기본적으로 어떤 이런 스타트업 정신 이런 것들이 사실 남아있기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 기업에 연락을 해서 당장 내일 만나지 못할지라도 사실은 뭐 한 달 후, 2주 후 약속은 분명히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만나서 우리가 제일 좋은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협업 제안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협업 제안을 진행을 해서 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업에 대한 이야기 또는 우리가 어떻게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타당한지 또는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이 올바른지 우리가 시장 진입에 대한 어떤 성과나 시장 진입 전략은 타당한지를 자연스럽게 대화를 통해서 그 기업 대표님하고 이야기를 하실 수밖에 없게 돼요. 근데 이 기업 대표님께서 그 내용을 듣고 우리하고 시너지도 나을 것 같고 이 기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나 시장 진입 전략이 타당하다 또는 해결 방법이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당연히 협업이나 또는 사실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에 있는 누군가를 소개시켜 줄 수 있겠죠. 이게 사실 베스트 방안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거를 통해서 무조건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제시한 방법이나 우리 기업 단계가 아직은 이 포트폴리오 기업 대표님 입장에서 내가 나의 신용을 깎아가면서 심사역을 소개시키기에는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소개를 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되돌려 말씀드린다고 하면 오히려 내가 이런 상황에서 심사역을 만났을 때도 어차피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첫인상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다음번에 만났을 때도 사실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만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한번 내가 필터링을 해서 다시 한번 뭔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이해하시면 그 또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이런 투자자 단계별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탐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